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쭉 보다 보면은 지난주에 올랐던 종목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좀 우려가 있었던 종목들이 다시금 좀 고개를 드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종목 나눠보죠. 기아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 완성차, 또 부품주 할 것 없이 모두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의견과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대비 무려 30% 가까이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기아의 주가는 3% 넘게 오르면서 8만 원 선 다시금 탈환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죠. 79,200원 선 등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주가도 현재 구간 계속해서 2% 가까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봐야 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현대차 봤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기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과연 기아 매수해도 될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 확인해 보시죠. 와우. 세 분 모두 동그라미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 시장에서 기아의 강세, 자동차주의 강세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성호 이사님. 네. 오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요. 지각하셔서 웃으시는 건가? 아니요. 이성호 이사님. 기아. 네. 어떻게 주가 상승에 기아를 좀 이렇게 넣는 겁니까? 네, 전진 기아를 넣고 네.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 쉽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의 반응 자체가 네. 그 싼 종목들, 이 싸다고 함이 예상 실적 대비 쌀 수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방에서 판매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늘어나는 점이 실제 실적까지 기여가 되는지 그 여부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만 보더라도 올해 실적 대비해서 보면 한 6배 정도 수준. 이게 10배 이하라서 싸다 그런 논리보다는 동종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 완성차 업체들 군들 중에서도 이 정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비춰서 살펴보면 6배면 일단 싼 구조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살펴볼 게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금 9%대거든요. 이게 두 자릿수로 올라오게 되면은 멀티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2분기 실적에서 저희가 놓고 살펴봐야 할 점은 그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단적으로 2분기 수치가 어느 정도다 이 점보다 그 실적이 나오고 나서 믹스 개선, 소위 말해서는 매출 대비해서 이익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연결해서 생각할 점, 자, 현대기아차 2분기 실적 좋다는 점 누구나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품주들, 덜 오른 부품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현대기아차에서 이제 매출에 대한 확산이 미국 쪽이라든지 해외 쪽으로 나타나는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까지 확장해서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모비스는 근데 주가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아직 반영이 좀 덜 된 그렇죠. 건가요? 네, 모비스 같은 경우 저희가 생각을 해볼 점은 네. 현대기아차의 매출 비중 의존도가 만도보다는 더 포지션이 높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한 측면이 있고 2분기 실적의 질을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믹스의 개선, 그러니까 이익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환율 효과가 컸는지 아니면 그 부분보다 실제 매출의 증대가 컸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고 그게 믹스 개선이 나타났다고 네네. 하면은 부품주들도 좋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성호 이사님 목이 메이시는데 그동안 우리 자동차주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얼마나 목이 메이셨을까요? 네네. 다시 한번 이 실적이라는 단비가 이 자동차주들에게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일단 우리가 다시 기아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품들도 좋긴 하지만 기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신일섭 소장님께서는 기아의 실적 얼마나 기대를 하십니까? 근데 실적에 비해서 네. 실적이 좋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 이게 주가는 실적에 비례한다라는 명제가
그 초장기적으로 가면 맞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근데 분기마다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계속 실적 좋을 때 주가 떨어지다가 삼성전자 컨센서스 하회했는데 주가 오르죠. 네. 지금 그거는 분기마다 보시는 재무제표에 나오는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 단계에서 정확하게 주가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편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주가는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기아보다는 SL이 낫고 부품주가 기아는 낫다? 네 부품주 중에서도 SL밖에 없고요. 유일하게 이유는요? 제가 보는 거는 그냥 일단 그 SL만이 그림이 살아 있기 때문이고요. 저는 그냥 SL 이상급 되는 그런 시가총액의 그런 정도 규모의 그 주가는 다 그래프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거고요. 근데 왜 O 의견 주셨죠? 뭐 아주 나쁘진 않으니까 그걸 준 건데 지금 기아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이제 스텔란티스가 됐죠. 서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금 내연기관차부터 전기자동차까지 제대로 좋은 게 단 한 개도 없는데 기아 혼자 전 세계에서 주가가 간다는 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GM은 이미 다 깨졌죠. 네. GM 깨져서 거의 지금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GM의 주가는. 그 다음에 포드 뭐 다 안 좋죠. 예, 포드도 마찬가지죠. 포드 모터스도 지금 거의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다 깨졌어요. 10개월, 20개월선 다 깨졌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 저기부터 보죠. 3대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는 상장이 된 그 아래로 하회했습니다. 하회했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 모터스 20개월선 붕괴됐죠. 그리고 지금 뭐 저기도 테슬라도 20개월선 붕괴됐고 네. 뭐 밑에 뭐 니오나 리비안 이런 건 다 붕괴됐고요. 루시드부터. 테슬라가 뭐 저 정도 버텼는데 그 더 약한 애는 미리 빠졌죠. 그리고 볼보를 인수했던 중국의 길리자동차,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20개월선 깨졌고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부터 지금 그 전기자동차 전용 회사까지 지금 추세가 다 깨진 상태에서 기아 혼자 갈 수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기아도 지금 애매합니다. 사실은. 기아도 저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애매하게 걸쳐 있는데 지금 기아도 약간 잘못하면 2012년 같은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이랑 상관없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완성차보다 주가의 퍼포먼스는 부품주 그 가운데 있어서도 SL을 더 보신다라는 의견을 주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기아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지현 대표님은 기아에 대해서 지금 볼 텐데 우리가 기아를 지금 말고 하반기까지 좀 본다면 하반기에도 2분기 실적만큼이나 좀 기대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앞에서 중요한 말씀 다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네. 일단 그 친환경차 비중이 아직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모델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중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 미국이 한 12만 대, 내수가 한 7.7만 대, 그다음에 유럽에서 한 10.2만 대. 그래서 이 판매 가격이 그러니까 볼륨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분기에 미국만 봐도 인센티브가 76%나 감소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현대 기아차 하면은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지불하고 사야 되는 좀 저가 인식에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 자체가 커지고 있고 네. 친환경차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익률이 지금 2분기 기준만 봐도 8.8%면 상당한 이익률이거든요. 현대차가 5%가 좀 안 되면 5% 네. 초반대인데 그거에 비하면 현대차, 기아차만 놓고 봤을 때는 기아차가 훨씬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네. 연간 실적으로도 말씀 주셨지만 매출단에서는 한 20% 정도 성장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50%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신규 관점은 뭐 상당히 지금 단기간에 조금 오른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네.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전혀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네, 보유.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좀 시선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의 의견이 저는 한 가지가 궁금한데 지금 저는 사실 자동차가 필수 소비재다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필수 소비재로 많이 변모하고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세 분도 모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최근에 다시금 자동차 수요가 점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하반기에 전망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소장님, 자동차 수요가 앞으로 둔화될 것이다에 대해서 근데 동의하십니까? 수요가 둔화되기 전에 자동차가 안 나오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사고 싶어도 안 나온다. 딜러한테 물어본 결과 뭐 2년 걸린다고 네, 뉴스가 최소 나왔죠. 1년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 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식당에서 메뉴판을 걸어놨지만 식당에서 음식. 메뉴판을 걸어놨어요. 기아 EV6랑 아이오닉 6가 나온다고 메뉴판은 있어요. 손님들이 왔죠. 네. 메뉴판에 있는데 시켰어요. 웨이팅을. 근데 사장님이 품절이래. 근데 2년 뒤에 메뉴가 출시가 된대요. 메뉴판을 왜 걸어놓으셨어요? 네. 사장님한테 그러겠죠.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공백기 동안 기다리시려면 기다리셔도 되고. 네.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기아가 뭐 앨런 머스크가 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대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그렇죠. 현대차 그룹이죠. 이제 기아도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같이 되는 거죠. 제네시스만 빠져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퍼포먼스를 얘기한 거지. 그럼 이게 전기 자동차에 대한 퍼포먼스를 쳐줘야 하지만 전기차 전용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빅숏으로 떴던 그 투자자 있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GM하고 포드에 대해서 테슬라처럼 주가가 가려면 네. 분할을 해야 된다. 전기차 부분만. 네. 만약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인식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현대차 기아가 북미 처음에 공략할 때 어떻게 공략했냐면 도요타가 잡고 있던 시장을 지금도 도요타가 1위예요. 북미에서 사실. 근데 이걸 어떻게 현대기아가 지금 8위, 9위를 하고 있느냐. 1분기에 지금 8위, 9위예요. 현대기아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냐면 처음에 진출했을 때 15만 킬로 무상 보증을 해줬어요. 15만 킬로. 네. 15만 킬로 요즘에 타면은 그쵸? 웬만하면 바꾸죠. 바꿀 때까지 그냥 무상 보증 해준 거예요. 그걸로 점유율 올리다가 이제는 지금 뭐 1분기만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도요타의 그 딜러가 주는 보상금보다 보상금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죠. 뭐 그런데 그거 하나로 도요타의 위상을 역전시켰다고 볼 수는 없고요. 대신 전기차 부분의 퍼포먼스 좋죠. 왜냐면 도요타는 근데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에 집중했었고 다들 도요타라고 몰랐겠습니까? 전기차 시장에 올 거라는 걸. 근데 안 갔죠.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연기관 합쳐서는 압도적으로 1위기 때문에 그렇죠. 2022년 1분기에 도요타 판매량이 미국, 북미 43만 3,439대예요. 이 현대랑 기아를 두 개 합쳐도 29만 대이기 때문에 네. 아직 전체적으로는 뒤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전기차 부분으로 좁혀보면은 이제 2위인 거죠. 현대차 그룹이. 네. 그러니까 현대 기아 주가가 가려면은 그 분할을 네? 하는 방법밖에 없다. 완성차 내에서 전기차를 따로 물론 또 분할하다. 그렇게 되면 LG와 같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네, 그냥 이건 저의 내피셜입니다. 뭐 현대차, 기아 수뇌부들이 잘 하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식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은 전기차 부분을 떼어내지 않으면 지금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저는 다이나믹하게 간다는 걸 생각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작년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왔을 때 그 유동성이 들어온 거는 그냥 몇십 년 만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현대차, 기아 주가가 굉장히 쉽게 움직이는 걸 봤다면 그거는 한 평생에서 이제 100세 시대로 따지면 한 3번 정도 볼 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대차, 기아가 쉽사리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성에서 벗어나셔야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접근이 조금 명확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를 볼 때. 어떤 네, 지금은 뭐 일본 차랑 비교할 것도 아니고요. 네. 심플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멀티플 6배 받고 있는 이유가 어차피 내연기관차에 대한 감안이 다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해서 북미 시장의 점유율이 늘려가는 단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데이터로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오는 거를 봤었고 자 2위 여기에 대해서 점유율이 어떻게 느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그런 환경이고 가깝게는 판매 대수 같은 경우 다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팔려 나가고
예, 그 전까지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예단을 하기보다 지금의 뭐 반도체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많이 줄을 서야 된다. 그 부분은 다 차치하고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필수 소비재는 자동차 아닙니다. 경기 소비재거든요. 예, 그 전까지 생각해 보면 경기 타겠죠, 주가. 그래서 이게 못 오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 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2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 감안해도 상방으로 한 10% 정도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말지의 결정 자체는 판매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는 거죠. 줄을 서 있는 이 부분이 진짜 실수요냐 아니냐, 그거를 대입해서 이게 실수요다 하면은 그 10%의 포션을 열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 하면은 이 10%의 프리미엄을 못 주는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가에서요, 주가에서 본질. 네. 지금 제가 자동차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숙하게 이야기하는 건 삼성전자, 뭐 반도체주 못지않게 자동차주, 특히나 이 완성차주를 많이들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제 주변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은 많이들 매수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면 하반기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준 대표님도 짧게 하반기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기아차가 잘하는 게 SUV거든요. SUV에 대한 수요는 미국이나 유럽 단에서 굉장히 좋은 건 분명하고요. 그게 숫자로 실제 찍히고 있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모두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다만 그 소위 말하는 지금 대기 수요가 일종의 중복으로 한 것도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2중, 3중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얼마만큼 실제 정확한 재고 파악으로 그 판별이 되냐에 따라 좀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대기 수요라는 게 자체가 이제 수요를 안 한다는 게 이연된 거지.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지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전부 꺼질 때까지는 당연히 필수 소비재 성격을 띨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게 최소한 올해 하반기를 넘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대기 수요 자체가 여전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동차 업체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최근에 기사로도 보면 자동차 업체가 이런 모든 뭐 부품단에, 그다음에 뭐 소재단, 그리고 장비단에 있는 거에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런 기사가 실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자동차가 말씀 주신 대로 이미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나 그거에 따라 상당히 그 수요가 갈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기본 수요가 밑바탕이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반기 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 가계의 경제를 옥죄일 때 과연 자동차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차피 지금 주문이 된 거는 이전 6개월, 1년치 주문분을 생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과도 주가의 향방 계속해서 기대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요, 자동차주 그 가운데 전기차 관련한 자동차 부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모텍을 볼 텐데요. 오늘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부품주도 좋습니다. 뭐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하면은 뭐 테슬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주말 사이에 테슬라의 판매량, 인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일단 뭐 중국 시장에서 5월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이 모멘텀일까요? 일단 센트럴 모텍의 주가가 장중에 3%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일 수로 최근 3거래일째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소폭 하락하는 것을 제외하면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세 분 모두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부품주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지금 구간 부품주 담아도 될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O, 한 분 세 분인데 뭐 이 정도면은 양호하죠. 이성웅 이사 동그라미, 그리고 신입사 소장도 O 의견 주셨고요. 김지은 대표만 세모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이성웅 이사님. 네. 오늘 전기차 부품주 오르는 거는 뭐 일단 자동차주의 모멘텀일까요? 아니면 뭐 테슬라발 모멘텀일까요? 왜 오르는 거죠? 뭐 그 정도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기술적 반등? 부품주 같은 경우는 뭐 큰 퍼포먼스, 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를 접근하실 게 아니라요. 부품군 같은 경우도 만도 이러한 큰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겠고, 거기에서 파생해 볼게요.
부품주보다는 2차 전지 소재 쪽이 낫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지금의 시장의 흐름과 본질을 놓고 보면 지금은 뭐 싼 구간 아니면 확실히 실적이 보이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주가 변동성이 커도 복원력이 빠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 뭐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 테슬라의 편매를 통해서 부품주들이 반등이 나온다. 이러한 측면으로 종목들을 퍼뜨리기보다는 저희는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들로 플레이를 하는 게 낫습니다. 뭐 만도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들 부품주 중에서는. 근데 부품주보다는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쪽 시가총액 상위 에코프로, BM, LNF 이쪽의 플레이가 훨씬 낫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다른 종목을 더 오히려 꼽아주셨어요. 그럼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신일서 소장도 O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품주 뭐 센트럴모텍 말고 혹시 다른 종목 더 네, 눈여겨 보십니까? 저도 사실 전기자동차 쪽이 약간 테마주기로 오르잖아요. 네. 센트럴모텍 한경 섞여서 그래서 SL이 가장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센트럴모텍은 뭐 센트럴모텍도 내연기관차부터 현대차, 기아에 계속 납품하던 이력을 갖고 전기차로 전환된 거에 그대로 적응을 해서 벤더의 역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량, 하이브리드차량 계속 이어오면서 샤프트 로터 이쪽으로 지금 볼 스크류랑 샤프트 로터 쪽으로 그렇죠?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역할을 하겠지만 역시나 중형급 이상을 가져가는 게 부품 회사에서는 좀 저런 테마로 이건 약간 부품주보다는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 테마로 움직일 때 항상 껴서 움직이잖아요. 네. 이미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수급이 다뤄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뭐 이거를 정석적으로 부품주로 가져가려는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이미 수급이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게 솔직히 처음에 그렇게 엮이게 되면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은 안랩 같은 게 있겠죠. 그 직원들의 인터뷰까지 나왔잖아요. 제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걸 먹히지가 않아요. 이미 시장에서 그거는 정치 테마주로 이제 수급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SL 같은 거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왜 SL을 계속 얘기 드리냐면은 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물론 그 눈이 이제 2개가 됐잖아요. 그거 원래 외관상 눈밖에 없었죠. 내연기관차는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차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라이다라고 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SL은 원래 외관상 눈을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EV6나 아이오닉 5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됐으면 더더욱이 아주 수려한 눈을 원해요, 사람들은. 왜냐면 미래차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차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옛날에 소나타 1 같은 눈을 달아봐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있다고 해도 안 살걸요. 눈은 그만큼 중요하고 미래차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SL이 옛날에 우리 할로겐 램프라고 우리 요즘 아직도 있어요. 구축 아파트들 가보면 옛날에 테니스장에 켜져 있는 그 등 있죠. 그거 다 할로겐 등이잖아요. 그래서 막 어두운데도 막 안 켜고 있어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관리비 오를까 봐 꺼라 관리사무소에서. 할로겐 램프가 다 이제 LED 램프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효율은 좋아지는데 LED 램프가 비싸죠. 그리고 많이 박아야 돼. 왜냐면 눈을 아름답게 백조의 호수에서 나오는 그런 반짝이는 눈같이 하려면은 굉장히 촘촘히 많이 박아야 되거든요. 요즘에 그런 스타일로 다 바뀌고 있죠. 그래서 SL이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진다. 램프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SL은 사실 현대차, 기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벤더가 GM이나 포드나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기아의 점유율이 떨어지더라도 네. 아까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결국 GM, 포드, 스텔란티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 도요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위가 계속. 어차피 거기에 대고 있으면 누구의 점유율이 올라가든 한쪽은 메꿔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 대표님만 세무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센트럴모텍이 왜 오르는지 모르겠거든요. 전기차 부품주라서 오르는 건지 왜 오늘 제가 시세가 봤을 이렇게 나오는 때는요, 거죠? 이게 지금 유보율이 1000%가 넘거든요. 이것도 혹시나 유보율 높은 종목들, 유보율 1000%가 넘는 종목들은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또 엮일 그거니까?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 신일서 소장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게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수급이 깨끗하지가 않은 지저분한 게 지금 이 센트럴 모텔도 계속 불과 몇 달 전부터 계속 테마주처럼 엮여서 움직이거든요. 뭐 급등 나왔다가 급락했다가. 그리고 센트럴 모텔이 하는 실제 두 가지, 그러니까 구동 부분하고 현가 부분의 구동 부분 같은 경우는 70%인데 구동 부분은 그게 엄청난 뭐 기술적 진입 장벽이 있는 게 아니고 전기차보다는 이 변속기, 샤프트, 클러치 이런 거 다 내연기관 쪽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의 성장이 이렇게 나오기가 좀 어렵고 네. 실제 이익도 계속 최근 3분기 연속 계속 적자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이렇게 보장돼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볼스크류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독일의 셰플러의 뭐 시장 점유율을 따라가겠다는데 셰플러랑 기술 격차가 엄청나거든요. 셰플러는 회사를 잘 아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지금 최근에 그 2차 전지 소재주가 한 20% 가까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저는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모텍은 전혀 투자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보세요? 저는 소재주 중에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양극재를 좋게 보지만 네. 양극재를 제외하고 나서 수요 공급단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2024년까지 예상되는 게 동박이거든요. 근데 동박은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계속 M&A 이슈가 나오는 이유가 캐펙스 투자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캐펙스 투자할 만한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5손가락 안에 꼽아지면 당연히 SKC하고 소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가 엄청나게 수혜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보다 자동차 부품 안에서 더 들어가서 배터리 쪽을 네. 오히려 보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다시 그러면 끊어서 자동차 부품주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이사님께서 네. 아까 다른 종목 두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종목을 보시는 이유 뭐였죠? 하나가 네, 만도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양극재 쪽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개 보는 이유 네. 자체, 그다음에 부품 쪽에 결부해서 만도를 보는 이유가 제가 그 자동차 완성차를 보는 포인트랑 같습니다. 이게 자동차 부품주는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큰 멀티플을 받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현대기아차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뭐 30%, 50% 이런 포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북미 시장, 미국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단계, 이게 두 자릿수 단계로 올라가면서 주가에 대한 멀티플이 달라졌거든요. 저희가 생각해야 될 점, 부품주에 대해서 무작정 싸다고 접근할 게 아니라 첫 번째로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지, 두 번째로 그 해외 시장에 대한 그 매출처가 뚜렷하게 어떤 회사 향으로 확보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체크하고 부품주는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 이야기 쭉 들어보면은 또 결론은 저기 배터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또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무상증자 관련해서의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요즘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급등 뒤에 급락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무상증자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주가에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신진 SM입니다. 주가가 현재 19% 넘게 급등을 하면서 12,000원 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장중에 급등해서 상한가 기록했다가 상한가가 풀리면서 지금은 19%대 급등세입니다. 뭐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검토 중이다라는 부분만 언급이 됐습니다. 이 무상증자로 이전에 또 올랐던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과 또 그 후로 급락을 보였는데요. 과연 신진 SM 무상증자 모멘텀으로 오르고 있는 이 종목을 과연 봐도 될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자, 세 분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이사님만 O 의견 주셨고요. 김지훈 대표는 세모 의견, 그리고 신일섭 소장은 X 의견 주셨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신진 SM 아직 뭐 무상증자 한다 안 한다 발표도 안 했고요. 사실 최근에 이 무상증자 관련해서 주가 급등한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 근데 뭐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미리 그렇죠. 미리 일찍 들어가서 네. 크게 취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실력자 분들은 그렇죠. 뭐 이런 되게 안 좋은 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두시리라 생각하고요. 네. 그러신 분들은 이쪽으로 특화된 고수분들 이거를 늦게 뉴스에서 보고 사신 분들은 다 또 피해를 보시겠죠. 네. 근데 뭐 그런 거를 노리시는 분들은 또 이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노터스가 이거에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노터스가 1대8 무상증자라는 네. 들어본 적이 없는 1대8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대8은 정말 이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무상증자 발표할 때 그날 급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권리락이 일어났을 때 줄어드는 착시 효과로 8주를 받게 되면 9주가 되니까 9분의 1 가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노터스는 유보율이 8,180.76%였습니다. 유보율은 자본금본의 유보액이에요. 회사의 자본금에 대비해서 회사에 쌓여있는 잉여자금이 저렇게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잉여자금으로 뭐를 할 건가. 근데 이게 되게 무상증자가 좋은 게 주주들한테 저기 할 수 있어요. 어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장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해서 쌓아놓은 자금을 이럴 때 이용해서 주주분들에게 환원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은 계속 이어가겠다. 우리 회사의 가치관이다. 이러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노터스가 그렇게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 다음에 공구음원이 그걸 이어받았고 노터스나 공구음원이나 전부 다 중간에 한 4-5번의 점상까지 끼어 있었어요. 공구음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었고 이것도 유보율은 더 심하네요. 유보율이 1667%였어요. 네. 노터스보다 돈이 더 많이 쌓여 있었죠. 이것도 1대5 무상증자를 했고요.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인데 뭐 이게 끝났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게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이어받았던 게 아마 K옥션 정도인 것 같은데요. K옥션도. 지금 K옥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야가 다 다르고 이슈가 다 다르죠. 근데 무상증자라는 이슈로 하나 묶여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은 다 다르잖아요. K옥션도 옥션이고. 이거는 1773%인데 공구음원의 10,000%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약하게 보일 정도인데 일단 1000%가 넘는 거.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신진 SM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에 조광 ILI가 또 있었죠. 네. 조광 ILI는 아직도 살아있네요. 조광 ILI도 1174%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노리고 지금 사실 들어가 계신 분들 때문에 언론에서 이걸 또 다뤄요. 왜냐면 기자분들이 종목 게시판을 다 살펴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CDG가 또 나왔어요, 지금. 그 급등했다가 지금 내려갔죠, 일단. 왜냐면 CDG가 6,418%예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노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시가총액이 1,000억 원 근처예요. 대부분. 많아야 5,000억 원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작은데 유보율이 높아서 왠지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 여력이 있을 것만 같은 회사들. 또 CDG도 그랬고 인포바인도 그랬죠. 지금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전부 다 하는 일이 다 틀려요. 섹터가 틀리고. 이것도 7,497.79%입니다. 유보율이.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으면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을 미리 지금 선침해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길목 지키기로. 물론 길목 지키기 우리 좋죠. 테마주에서 우리 밸류체인 생각해서 양극재 못 잡으신 분들 뒤에 음극재 가서 기다리고 이런 거는 맞아요. 밸류체인상. 근데 여기서까지 이제 선침해를 해서 기다리시는 분은 그거보다 더 빨라야겠죠. 전기자동차라는 건 어떤 시대를 바꾸는 흐름이고 종목들의 덩치가 꽤 되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라는 어떤 정점에 있는 회사가 있고 근데 이거는 정말 아예 그냥 연관성이 없고 그냥 무상증자라는 이슈로 얽혀가지고 시가총액이 작고 유보율이 높은 것만 누구 하나 걸려봐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따가 수급이 들어와서 올려주면 나는 땡큐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손이 빠르셔야 됩니다. 빠르고 항상 살펴보고 있다가 그런 게 이슈가 불어가지고 언론에 나와서 이제 일반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와서 급등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마무리하고 나오는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 익숙하지 않고 딱 한 타이밍, 정말 한 타이밍이 한 칼 타이밍이거든요, 이거는. 한 칼 타이밍 늦어버리시면은 정말 큰 피해를.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긴 해요. 지금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막 뭐 날라오잖아요, 요즘에. 하도 많이 날라와요. 저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자꾸 전화가 와요. 전화 좀 그만해주세요, 제발.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투자하라고요? 네, 긴급 뉴스를 하나씩 보내준답니다. 뭐 신청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네, 자꾸 네. 거기서 이런 종목들이 다뤄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성우 이사님만 오후 주셔서 간단하게 네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무상증자 이슈에 대해서 오려 주시는 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시장의 자금이 일단 그렇게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특성이라고 시장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게 무상증자 이슈로 움직이는 게 맞다는 점에서 오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점은 자,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 이평선이 붙었을 때 매매에 돌입하시는 게 맞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러한 기준에서 시가 대비해서 갭이 떴을 때 시가가 깨진다고 하면 그때는 매도 대응이 맞겠습니다. 무증테마 대응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로 흘러가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네. 내가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성장을 하고 있고 뭐 감익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유동성이 적어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기업들 외에 유보율이 높은 상황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투 요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증자에 대한 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재료 노출로 상한가가 안 가면 예, 되려 역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네 번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매트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더블링이라고 하죠. 2배씩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진매트릭스는 코로나 진단키트 더불어서 그 원숭이 도창 관련해서도 진단키트 지금 2차까지 개발에 지금 착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테마성으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매트릭스 8%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구간 매력이 있는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세 분 모두 X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김지훈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진매트릭스에 대한 상승.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테마성이기 때문일까요? 네, 테마성이기도 하고 네. 가장 대장주인 시젠 자체가 숫자로도 매출과 이익단에서 50% 이상 빠그라지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내년에 더 빠집니다. 그래서 한 6천억 대까지 1조 넘게 거의 2조 가까이 매출 나오던 회사가 6천억 대까지 빠진다는 거는 실적의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진매트릭스가 하는 분자 진단 기술 자체가 뭐 엄청나게 그런 차별화된 경쟁력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는 올라올 때마다 매출과 이익단에서 계속 감소가 나오는 회사를 굳이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이고 철저하게 테마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매트릭스 관련해서는 시세가 또 급박스럽게 또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 이성훈 이사님의 의견도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진매트릭스를 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일단 그 코로나와 확진자 증대 관련해서 SK바이오 사이언스 시젠을 저희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그쵸. 제가 노를 했었어요. 네. 시원하게 틀렸는데요. 주가로 보자면 이게 그 확진자의 증대 추이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면서 이게 아침에 발표되거든요. 이 추이를 보면서 뭐 키트주는 플레이 하되 대표적인 대장주 SK 뭐 바이오사이언스 시젠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 굳이 뭐 퍼뜨려서 하기보단 그 정도로 보시고요. 이게 주가가 좋네요. 보면 아침 볼 때마다 더 시젠이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더 상승을 해 있는데 뭐 코로나에 대해서 확진자가 안 늘길 바라면서 네. 저는 X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람도 담겨있는 X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단키트 이 코로나 더블링 현상에 대한 우려 진매트릭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